네, 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이 다시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게 네. 하루 만에 상승했다가 다시 또 내줬다가 상승했다가 내줬다가 그런데 그 내주는 폭이 더 크다 보니까 네. 지금 투자자분들이 상승하더라도 전혀 기쁘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오늘 그렇죠. 장은 무엇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힘을 못 내고 있는 건지 그 안에서 핵심 키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체크포인트 저희는 오버한다? 환율 말하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 상당히 용감한 거거든요. 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오늘도 환율이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감,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침체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미국의 어떤 그 경기 지표가 잘 나오면서 또 한번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오를 이유가 없거든요. 특히나 다음 주에 발표할 CPI 또 이번 주에 있을 연준위원들의 어떤 발언들 본다면 제가 볼 때 오버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달러 인버스가 있다면 있겠죠. 사고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내용을 좀 보시면서 왜 오버한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가 1380원 돌파했고요. 역시나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번 주에 이제 8월 그 ISM 제조업지수 발표가 됐었고 좋게 나왔었는데 어제 서비스 PMI까지 좋게 나와주면서 미국 경기가 워낙에 견조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달러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달 75bp, 그러니까 그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을 75bp 인상할 확률이 50%대로 내려와 있었는데 경기지표 발표되고 나서 다시 또 70%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 달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할 가능성이 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도 놀랄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또 1380원까지 올라가고 있다. 원래 연말 돼서 1400원 넘어가도 뭐 많이 올라가는 건데 상당히 좀 빠른 속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결국 믿을 건 CPI다. 바로 다음 주 이제 우리 연휴가 끝나고 나서 화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지금 연간 이 YOY 컨센 아직 안 나와 있고 그 MOM이죠. 전월 대비 컨센이 마이너스 0.1인데 지난번에 꺾였던 게 0.0% 컨센에서 꺾였던 거기 때문에 훨씬 많이 꺾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75bp 인상 가능성이 50bp로 떨어지면서 환율이 빠질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상황은 많은 분들이 6월달에 급락장과 많이 비교하는데 외국인의 매수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6월과는 지금 확연히 틀린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섭더라도 엉덩이가 무거워야 이긴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추석이 지나고 나서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시장을 반등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을 꽉 들고 있어야 그런 분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연준의 부의장,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연설이 있고요. 내일은 파월 의장 연설이 있는데 지금까지 매파적인 발언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자극하는 것보다는 좀 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다음 주에 발표할 CPI를 본다면은 CPI가 2번이나 꺾일 것은 뻔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원달러 환율이 좀 주춤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관점 봤을 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환율이 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장이 더 빠질 것 같다? 그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엉덩이에 무겁게 주도주를 오히려 더 매수하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괜찮은 종목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엉덩이가 무거워야 이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을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태어나서 처음 봐라고 하신 그쵸. 분도 계시겠고 내가 주식을 처음으로 시작한 일에 이런 가격대는 처음이야라고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서프라밍이 처음이기 때문에 네. 뭐 주린이는 물론이고 뭐 주식을 꽤 했다 하시는 분들, 10년 정도 했다 하는 분들도 다 처음 볼 겁니다. 맞아요. 그만큼 정말 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이번 연도에 진짜 어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히 컸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대부분 반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올랐던 이유가 다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일시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로 놀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고환율 수혜도 약간 좀 대응하게 되면서 오히려 좀 주춤할 수 있는 안정될 가능성을 좀 보고서 우리가 투자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지 새로운 종목 공개하기 앞서서 네. 현 시점에 보유 종목들 점검도 해보죠. 네.
결국에는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제가 바로 3일 전에 말씀드렸던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네. 차트상으로는 약간 좀 높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목표가를 제가 11,000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또 9,500원까지 왔다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죠. 결국 전력기에 대한 어떤 그 인프라 수요를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변하지 않겠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안정된다면은 지금이야 뭐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대응하자라는 거고 다음 종목을 보게 되면 화성밸브 제가 이제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우리 조선주 잘 가고 있죠. LPG 때문에 가고 있는 건데 역시나 그에 대한 수혜주로 제가 밸브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조선 기자재 종목이 같다라기보다는 사실 이 밸브가 먼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화성밸브가 국내 1등 밸브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뭐 한 2, 3주 뒤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9,000원 잡아놨는데 한 200원 정도 모자랐었거든요. 목표가까지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바로 맥스트를 이제 엊그제 좀 말씀드렸던 건데 바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메타버스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많이 말씀드릴 건데 추석 연휴를 끝나고 나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쪽은 메타버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 애플, 삼성전자, 그다음에 우리 메타 플랫폼, 여기서 좀 기기가 나오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쪽에서 맥스트를 말씀드리면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거 보시게 되면 제가 하드웨어 쪽에서 선익시스템은 진작에 말씀드렸던 거고 선익시스템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이야기했던 게 바로 풍원정밀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풍원정밀이 또 이 FMM 양산에 있어서 이번 연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나서 꾸준하게 계속 올라서고 있습니다. 아직 매수가 대비 큰 폭의 상승 안 나왔습니다만은 아직 그 저항선 넘지도 않았거든요. 이 저항선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주든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는 큰 시세가 한번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제2의 선시스템, 제2의 뉴프레스 찾기 지금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올라갈 종목을 오늘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풍원 정밀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살짝 헌트를 주셨는데요. 네.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제2의 선익 시스템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선익 시스템, 뉴프렉스 네. 이런 후발주를 찾기에 나섰어요. 그게 다 시장에. 하드웨어고 네. 가장 중요한 게 화질이기 때문에 이 화질과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선익 시스템이나 지금 그 뉴프레스 같은 경우는 뉴프레스는 직접 이제 메타 플랫폼에 오큘러스 공급을 하고 있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올레더스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그쪽에 이 OLED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결국 화질과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고 실제로 그 기술이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의 저크버그가 원래 10월달 뉴스를 좀 보시면요. 10월달에 이제 이 XR 기기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나온 게 10월 11일로 날짜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같이 공개한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XR 기기를 이제 그 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인데 그 XR 기기가 이제 10월 10일 날 좀 공개가 될 것을 보는 겁니다. 크기는 달라진 게 없는데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죠.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TV는 우리가 멀리서 봐도 괜찮지만은 이 XR 기기 같은 경우는 눈앞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화질이 그만큼 좋아야 되고요. 그 픽셀이 좀 촘촘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해서 공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어제 이제 머크 저크버그가 발표했고요. 매우 기대가 되고 강력한 혼합 현실 헤드셋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메타가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메타버스에다가. 근데 이 기술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제 하드웨어가 이 어떤 플랫폼을 쓸 수 있는 하드웨어가 충분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애플이 11월 달에 XR 기기를 양산하고 내년 1월에 출시가 나오는데 그에 앞서 메타 플랫폼이 벌써 10월 11일 날 그 어떤 빅테크 기업보다도 먼저 출시하는 거고요. 애플보다 빨리 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드셋이 800달러 할 것으로 좀 어저께 기사가 나왔는데 800달러면은 원화로 환산할 때 110만 원. 제가 오큘러스 퀘스트 2를 구매했을 때
한 40만 원 주고 샀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작보다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간 건데 그만큼 화질도 훨씬 좋았다 보고 있고요. 여기에 공급하는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화질과 관련된 또 기업, 실제로 이제 이게 올레드 기술, 그러니까 마이크로 OLED에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거를 최초로 개발한 기업을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인지 제2의 선익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네. 첫 번째 메타버스와 같이 갈 수 있는 그 후발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요. 네. APS홀딩스를 꼽아주셨어요. 네. 최근 증권가에서 그 메타버스 수혜주로 APS홀딩스랑 뉴프렉스가 많이 거론됐거든요. 뉴프렉스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네. APS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FMM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초 RGB급 마이크로 OLED를 개발했다. 이 파이메탈 마스크 FMM을 이용한 1000PPI급 마이크로 OLED를 개발한 건데요. 이게 1000PPI급을 개발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은 보통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도 지금 OLED 아닙니까? 스마트폰이 600PPI입니다. 근데 지금 이 APS 홀딩스에서 개발 완료한 게 1000PPI급 이 OLED 디스플레이 개발했고요. 이번 연말까지 지금 1000pp인데요. 3000ppi 수준의 RGB OLED를 개발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AR, VR 기기에서 요구되는 게 3000pp이거든요. 그걸 개발할 거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전체 공정 장비를 준비 중에 있고요. AR, VR 이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그런 공정을 준비하고 있고 자체 전용 라인까지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00ppi 개발한 건 완료가 됐지만은 3000pp가 아직 확인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공정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완료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글로벌 IT 업체들과 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게 지금 VR 기기를 내놓으려면은 3000ppI급 이 OLED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어딘가 계약이 됐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을 때 지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오클루스에 공급하고 있는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이미 2배가 넘게 올라갔는데 지금 이 APS 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 번 올라온 상황에서 아직까지 크게 못 올라서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이 실상에 못 오는 건데요. 10월 달에 메타 플랫폼의 엑셀게 출시된다면은 곧바로 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너무나 저평가되는 가격이다라고 좀 보시고요. 목표가를 일단은 단기적으로 16,000원까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12,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종목은 APS 홀딩스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도 또 메타버스일지 다른 네. 섹터일지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죠. 메타버스를 증명하라. 네. 이번에는 좀 메타버스라는 테마에 비중을 늘리시려나 봐요. 일단은 주도주를 보고 있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하드웨어인데 지금 얘기할 거는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기기가 생겼을 때 콘텐츠 시장이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실제 이제 메타버스도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좀 먼저 볼게요. 국내 최대 메타버스 컨퍼런스가 10월 달에 개최가 됩니다. 바로 지금 이 메타콘 2020이라는 건데 이게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5일에서 6일 날 열리거든요. 그래서 국내 최대 메타버스 행사고 여기에 우리가 알만한 그런 굵직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이 나와서 메타버스를 증명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행사가 열리고 나서 메타 플랫폼에 엑셀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0월 달 되면은 이쪽의 종목들은 아마 난리가 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내용 좀 먼저 볼게요. 이 메타콘 2022 국내 최대 메타버스 행사가 열린다는 건데 최근에 이제 경제나 금융 영역을 좀 넣어서 어떤 산업, 예술까지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까지 지금 이쪽에 그 영역을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양일간 열리는데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삼성은 물론이고 KT, LG U+, 그다음에 지금 해외 기업에서는 엔비디아, 노키아까지 참여해가지고 메타버스라든가 어떤 그 NFT 관련 핵심 기업들 참석해서 메타버스를 증명하는 자리. 주제가 메타버스를 증명하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메타버스 쪽에 이제 쉽게 못 가는 이유는 실상은 아직까지 우리가 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기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기가 나오게 되면은 좀 실생활에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이 메타버스 증명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뭐 컨텐츠나 기술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달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관련 컨텐츠 기업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메타콘 2022 국내 최대 메타버스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과연 이와 관련해서 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컨텐츠 쪽이라고 하셨죠? 그쵸. 어떤 종목인지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공략주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포바이포를 갖고 네. 오셨어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주가도 바닥에 있고 지금부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초고해상도 영상 제작 업체, 그러니까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지금 이 VR이나 AR 같은 경우는 이제 화질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초고 해상도 영상을 제작하는 업체다. 그래서 기존의 대기업의 그 B2B VFX 초고화질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확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VFX 사업자 및 개발자 인력을 빠르게 충원시키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 그 XR 시대에 있어서 빠르게 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면 초고화질로 영상을 변환시키는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계가 나왔는데 기계가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초고화질 컨텐츠가 많이 없죠. 그럼 기존에 있는 컨텐츠를 초고화질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솔루션을 좀 개발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화질의 콘텐츠를 이 고화질 바꾸는 건데요. 이 많은 컨텐츠를 고화질로 바꾼다면 바로 이제 이 XR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폭증할 거로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VR XR 기기는 최소 3000 PPI급의 어떤 많은 픽셀이 필요한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해상도를 갖고 있는 컨텐츠로 바꿔주는 거다. 당연히 이쪽의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림 하나만 좀 볼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화질의 콘텐츠를 고화질. 이게 지금 화면으로 지금 비교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컴퓨터를 봤을 때 충분히 비교가 되는데 이쪽에 있는 거는 저화질 콘텐츠거든요. 똑같은 사진입니다만은 약간 좀 흐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좀 더 선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x4에서는 이런 저화질의 콘텐츠를 좀 더 선명한 고화질의 콘텐츠를 바꾸는 그런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내년에 개발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 수요에 대한 매출이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이제 좀 주가가 좀 바닥을 기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 어떤 주가가 올라간 흔적이 없죠. 아마 이제 XR 기기가 나올 때쯤이면은 주가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목표가 제가 지금 잘못 적어왔는데 네. CG를 한번 내보내주시면은 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0원이거든요. 아마 23,000원쯤 잡은 것 같은데요. 네. 단기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23,000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18,500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8,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뭔가 메타버스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게 네. 그 외 시장에 대해서도 또 다른 테마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우리 방송에서 궁금하네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당장 올라갈 바른 것보다는 네. 이 추석 이후에 우리가 종목을 좀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